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 한번 해볼게요. 환율하고 부동산 시장 뭐 이런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환율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무슨 1,400원을 돌파하면 뭐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약간 자극적이고 공포 마케팅스러운 그런 얘기들이나 어떤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이제 함께 나오는 게 이제 환율이 엄청 올라가면은 부동산이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1,400원 넘었을 적에 뭐 1년 전에 1,400원 넘었을 때 뭐 이럴 때 한창 뭐 환율과 갑자기 부동산과의 상관관계 그전까지 얘기도 안 하다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로 환율과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큰지 이런 거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이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1,400원대에 근접했습니다. 1,387원, 1,388원 정도 됐죠. 이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1,400원 뚫린다. 이제 장중에는 1,390원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제 좀 상승 중인 그런 추이가 있으니까 이제 1,400원 넘어갈 것 같다. 뭐 물론 이제 중간에 또 개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조금 1,400원까지는 이제 넘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렇게 높은 환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단기에 떨어졌다가 다시 팍 올라와서 그렇지 올해 이 정도 수준의 환율은 사실은 꽤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보면은 이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한 거죠. 이때 왜 내려왔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비컷하고 B컷 하기 전부터 이제 B컷 할 거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만한 그런 지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약간 경기가 조금 꺾이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환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약간 대선 어떤 그 경쟁 구도에서 트럼프가 막 될 것 같다가 한때 해리스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해리스가 올라가면은 조금 어떤 채권 금리나 이런 금리들이 좀 약세, 트럼프는 조금 더 강세,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이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어떤 미국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떨어졌죠. 달러 인덱스 자체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비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더 강하게 좀 대선의 당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어떤 지표들이 아직도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좀 보여주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필 우리나라는 GDP도 되게 낮게 나오고, 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이나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가 지금 막 엉망인 상태로 막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뭐, 성장 어떤 전망도 좀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자금이 좀 이탈하면서, 그러면서 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것보다도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더 약해진, 예, 그게 겹쳐지면서 좀 급등을 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확률이 한 1,387원 이게 올해 중에 엄청나게 높은 그런 수준이라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제 요 정도 딱 보시면은 어 올해 이미 한 1,400원 근처에서 사실은 꽤 오랜 기간 이렇게 있다가 단기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다시금 1,400원을 노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경제부 총리, 기재부 장관 최상목 장관이 한년 1,400원 뉴노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 진짜 1,400원이 정말 뭐 노멀하다.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1,400이 넘어가고 환율이 너무 높아지면 막 우리나라 뭐 외환 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니냐, 무슨 달러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너무 이렇게 강하고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다. 지금 1,400 넘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 거 아니고 이 정도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 정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전제를 깔고 경제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우려점을 지적한 것은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이제 부족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창용 총재랑 똑같은 얘기예요. 환율 때문에 그동안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 인하를 빨리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라고 했는데 요 금리가 환율이 내려갔을 적에 환율이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구나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금리 인하 하자마자 환율이 팍 튀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하기가 조금 여력이 좀 약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최상목 부총리도 얘기를 했고 이창용 총재도 얘기를 했고 요것은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자산시장 투자적으로 봤을 적에 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구나. 요런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진짜 뉴 노멀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시기열을 길게 두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저금리, 미국이 완전 저금리, 제로금리를 유지할지 우리나라도 저금리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로금리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 같은 거를 미국만큼 세게 하기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어떤 달러 인덱스나 어떤 기준금, 뭐 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바닥을 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미국의 어떤 물가나 이런 성장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해지면서 이렇게 고금리 쇼크가 왔었잖아요. 그때 완전 무슨 물가 상승률이 뭐 9.1%까지 연간 9.1%까지 가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채권금리 엄청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랑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고공행진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심지어 레고랜드 사태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터지면서 결국 이 원달러 환율이 한 1,440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고 요때 미국이 또 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같은 것 때문에 또 채권금리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그다음부터는 들쭉날쭉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 올해가 되게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 고금리 쇼크 이후에 한 평균 정도로 보면은 지금이 좀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평균이 한 1,300원에서 1,350원 사이 정도가 최근 한 2년 정도의 뉴 노멀이긴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굉장히 성장을 좀 다른 나라 대비해서 탄탄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1,400원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더 탄탄하고 혼자 너무 잘 나가고 이런 상황을 어떤 가정을 하는 거죠.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달러니 어떤 1,400원이 뉴노멀이라고 한 거는 달러 인덱스도 한 105나 뭐 그 정도 수준이 뉴노멀이라고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약간의 잠깐의 홍보 타임이에요. 여기 그쵸? 여기 분전 아카데미 정규 강의 반기 회원 여기 모집 오픈했으니까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정규 강의는 제가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한 이제 강의 세트고 그다음에 반기 회원은 그 강의 플러스 이제 상담, 반기 동안, 6개월 동안에 제가 컨설팅을 계속 팔로우 해드리는 그 상담, 플러스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리포트, 심층 리포트나 이렇게 추천 같은 그런 것들 포함해서 6개월 동안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반기회원 분전 아카데미.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고정 댓글에 제가 설명 링크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갈게요. 환율이 원달러 확률이 들쭉날쭉하긴 했어요. 들쭉날쭉하다가 여기 쇼크가 정말 큰 문제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훅훅 튑니다. IMF 딱 터지고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가 물론 고점 찍고 딱 내려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여기 금융위기 때도 확 튀죠. 확 튀고 확 내려오고 여기는 미국 고금리 쇼크 때 확 튀었지만 요런 정도의 우리나라만 유독 문제가 생긴 그런 쇼크는 아니었기 때문에 요 정도 튀다가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때 뭐 요런 좀 이렇게 낮았을 적에는 환율이 낮았을 적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나 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근본적인 잠재 성장률이 조금 뭐 높은 상황이다. 이러면은 떤 달러 인덱스가 좀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뭐 그런 케이스들 이렇게 해서 조금 낮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신흥국들이나 이런 게 성장률에 있어서는 더 빨리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달러 인덱스나 어떤 환율 여러 가지 다른 통화 대비한 달러 환율들이 좀 낮아지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 한때 되게 높았을 때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상황이다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웬만한 어떤 신흥국,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는 신흥국들 대비해서도 더 빨리 올라가는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성장이 더 가파른 상황이니까 원달러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성장을 더 지금 굉장히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만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가 되게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달러에 베팅을 달러 상승에 베팅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성장에 베팅을 하는 거군요. 미국이 그렇게 큰 규모의 전 세계 최고 어떤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거다. 이런 거에 베팅을 하고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저는 좀 이상하다고 보는 게 지금 자꾸 한국 망했다. 한국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와, 외환 위기가 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막 부동산은 폭락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게 되게 이상하고 좀 너무 그런 공포 마케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사실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의 80%는 그냥 달러가 올라간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 어떤 통화와 비교해도 달러가 많이 올라간 거야. 미국이 더 어떤 성장의 가능성 혹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당선 어떤 전망이 올라감에 인해서 어떤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근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은 3.9% 정도 올랐고 달러 인덱스는 한 3.3에서 3.4% 정도 올랐어요. 이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그 어떤 영향은 80%는 그냥 달러 자체가 올라간 거. 20%는 한국의 어떤 원화가 좀 저하된 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화가 유독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달러가 올라가서 어떤 원달러이 올라간 건 조금 더 나은 상황.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만 사실은 탄탄하게 좀 받쳐주고 있으면은 사실은 큰 문제 그러니까 원화 혼자 약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아직 탄탄해요. 그게 뭐 무슨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거나 그건 근처도 안 갔어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요게 원달러 환율의 장기 추이 요게 달러 인덱스의 장기 추이.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 전 세계 다른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적에 원달러, 그러니까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거나 유독 강세를 보인 그런 시기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추이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도 그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세부적으로는 어느 때는 좀 원화가 더 약해지고 어느 때는 원화가 좀 더 강하고 뭐 이런 시기가 있고 최근 한 2년 정도 요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달러가 약간은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면서도 안정을 보이는 것보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우상향을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추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2년간은 좀 원화가 좀 약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요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뭐 우리나라 망한다 요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의 체력이나 혹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전망이 조금 약해지면서 조금 그 원화가 어쨌든 한 2년간 이렇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쨌든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시기에 따라서 원화가 조금 약세일 수도 있고 좀 강세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한 그 정도의 상황이다. 요 정도라고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는 부동산 채널이니까 그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은 어, 환율과 부동산의 관계는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예. 없다고 저는 장담드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고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나 어떤 그 통화의 어떤 자국 통화의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환율이 올라서 부동산이 떨어진다. 환율이 떨어져서 부동산이 오른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근데 환율이 높은 상태로 그러니까 원화가 굉장히 평가가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 우리나라가 돈을 덜 벌어죠.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주식이든 뭐 집값이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면서 당연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환율과 부동산의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없죠.
있습니다. 굉장히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은 뭐 3개월 내에 부동산이 떨어져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보더라도 이게 2006년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뽑아본 거거든요. 인베스팅닷컴이라는 곳에서 그래프를 뽑아본 건데 요 그래프의 요 모양을 잘 보세요. 요 모양이랑 전국 아파트 시세 같은 시기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시세 더는 다르죠. 요거는 약간 주춤했다가 확 올라가는데, 요때는 금융위기 때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거 제외하고, 예.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부동산이 떨어진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오히려 장기적인 추이로 봤을 적에, 환율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뭐, 요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별 관계가 없다. 예. 별 관계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거는 요 완전 피크 칠 때, 요 피크 칠 요 세 번 그때마다 집값이 폭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환율 때문에 집값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쇼크가 와서 IMF, 금융위기, 그다음에 고금리 쇼크 요런 게 와서 환율도 오르고 집값도 떨어진 거예요. 완전 다르죠. 환율이 올라서 이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큰 쇼크가 경제적으로 와서 환율도 오르고 집값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환율이 급등했을 적에와 집값이 폭락했을 적의 시기가 같습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쇼크로 이어져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큰 쇼크로 이어져서 어떤 경제의 위기가 닥친다.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르고 집값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강력한 경제 위기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은 환율 때문이 아니고 경제 위기 때문에 어떤 쇼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그널은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부족해요. 약하죠. 지금 그런 시그널은 환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거는 굉장히 공포 마케팅 수준의 어떤 근거 없는 분석에 불과하고요. 아직은.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없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굉장히 비약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피크 쳤을 때 집값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집값이 떨어진 이유가 아니고, 그때와 집값이 떨어진 시기가 겹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 시기가, 그 환율 급등 시기와 집값 떨어진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잘못된 해석, 혹은 의도적으로 공포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막 환율 오르면 집값 떨어지고, 이거 뭐 환율 급등했던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던 시기에 일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환율이 무슨, 그 집값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은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2년 요때를 딱 요때 예시를 들면서, 근데 사실은 더 전체적인 예시를 전체적인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환율하고 집값하고는 별 연관관계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율로 인해서 혹은 환율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는 상황이 길어지면은 환율 때문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게 안 좋아진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그때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훨씬 긴 스토리가 들어가야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고 뭐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좀 비약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환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요 주제를 다룬 김에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드리자면은, 환율은 뭐, 환율 떨어지면은, 환율 올라가면 뭐 부동산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훨씬 나라 경제 전체적인, 복합적인 어떤
요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나라 전체의 경제 가치입니다. 원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화의 가치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가치와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그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 수출이 쉬워집니다. 대체적으로는 수출이 쉬워집니다. 자동차 팔 적에 다른 미국 사람들이 달러로 우리나라 자동차 살 적에 좀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수출이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100불 주고 샀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면은 뭐 13만 원 사는 건데 1,400원이면 14만 원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좀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하고는 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내리면은 환율 올라갈까 봐 한국은행 총재가 좀 되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죠. 금리와는 역의 관계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률도 마찬가지죠. 성장률도 역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와는 정의 관계고 어떤 원달러 환율과는 역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잘 나가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겠죠. 오케이. 예. 그리고 주가와는 복합적인 관계예요. 요거는 딱 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한테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꼭딱 원화 가치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나쁘고 내려가면 뭐 좋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값과도 굉장히 복합적인 관계입니다. 복합적인 관계죠. 무슨 환율이 뭐 올라가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사실 관계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환율이 고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가치가 낮은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경쟁력이 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죠. 예. 그런 식의 어떤 좀 더 복합적인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펀더멘탈적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환율이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환율이 급등하고 혹은 올해 뭐 1,400원이 좀 넘어가면서 좀 들쭉날쭉하게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됐을 적에 환율이 1,400이 넘었으니까 집값이 폭락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은 좀 그냥 일단은 무시하는 게 좋다. 근데 계속 만약에 뭐 1,400원에서 1,450원까지 가고 그 상태에서 계속 무슨 우상향만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 좋지 않죠. 좋지 않으면서도 집값에도 분명히 영향이 미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저는 이거와 무관하게 달러하고 무관하게 무슨 조정적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타이밍이 맞을 수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와 집값이 조정되는 시기가 우연찮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내년에도 뉴노멀 1,400원 근처에 어떤 달러가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와 별개로 어떤 공급 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내년 하반기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집값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랑 집값이 조정장이 우연히 맞을 수는 있지만 그에 너무 의미를 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환율과 집값 사이의 관계, 그다음 환율 그 자체에 대한 설명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설명드려봤고, 오늘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요새 유튜브 좀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좀 이것저것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공유 뭐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전 아카데미 강의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